네, 오늘 아마 이분이 제일 바빴을 겁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뉴스들, 큰 뉴스들이 빵빵 터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또 이 복잡한 뉴스 상황 잘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JTBC 에이스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신콧물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 뭐 장난치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끝나자마자 이건 뭡니까? 네, 자, 죄송합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네. 자, 뉴스가 오늘 좀 많죠? 예, 진짜 속보가 좀 많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장르만 여의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11시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고,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 속보까지 나와서 아, 비서실장 바뀌어요? 예, 일단은 뭐 인물만 먼저 얘기를 하면 네네네. 김대기 비서실장에서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그러니까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예, 이런 좀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네. 일단 뭐 비대위 얘기 먼저 정리를 할까요? 네네네. 웨이팅김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아니면 뭐 또 딴 게 뭐 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출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까? 출마는 예, 일단 뭐 하실 만큼 하셨고 네. 한 1년 7개월 비서실장 하셨거든요. 원래 이제 지난달에 수석진 개편할 때 네. 좀 같이 바꿨어야 됐는데 네. 다 바꾸면 좀 이제 좀 그래서 조금 이제 텀을 뒀다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꾸는군요. 예, 예산안 네. 처리되고 좀 교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이관섭 실장은 뭐 대통령 신임 매우 두터운 걸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네, 비서실장 교체 그리고 비대위원. 네, 국민의힘 비대위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총 11명입니다. 11명. 일단 당연직, 그러니까 당연직. 무조건 들어가는 네. 한동훈 위원장, 윤재학 원내대표, 네. 유희동 정책위의장이 있고, 됐고. 네, 그다음에 8명을 오늘 지명을 했는데 네. 일단 한 명만 정치인이고 나머지 7명은 비정치인이에요. 누구예요? 네, 공원 한 대로 우리가 비정치인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있습니다. 누구예요? 일단은 정치인 한 명은 김예지 의원. 김예지 예, 의원. 이제 시각장애인 네네네네네. 피아니스트 출신의 이제 유일한 현역 의원 네. 비례대표고요. 나머지 7명이 누구냐? 네. 구자룡 변호사 들어보셨죠? 구자룡 변호사, 저 방송에 이제 정치평론 많이 했던 그분인데. 했던 별명이 네. 뭔지 아십니까? 구자룡? 네. 별명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저격수로 아. 불리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아시죠? 저 조국 흑서. 예, 조국 저격수, 네네네. 조국 흑서의 저자고 이제 뭐 참여연대 출신이죠. 네네. 진보 진영에 있다가 이제 조국 흑서, 네네네. 조국 저격수로 나선 인물이고 그 다음 인물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들어보셨나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네. 길이란 시민단체는 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요 분도 뭐 방송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자주 좀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평론 스피커 역할을 좀 하시는 분인데, 민경우? 네, 요 분은 이런 경우가 있나요? 뭐 저격수냐? 민경우 이런 경우. 웨이팅에서 민경으로 이제 뭐 이런 경우로 갑니까? 진짜 예, 왜? 이 분은 이쁘게 봐줘요. 예쁩니다. 네. 예, 우쭈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지금 지금?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대위원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뭐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리 다시 할게요. 네. 김경률, 네. 조국 저격수, 음. 그다음에 구자룡, 이재명 저격수, 이재명. 민경우는 네. 운동권 저격수입니다. 586 저격수예요? 예, 이분이 네. 그냥 운동권도 아니고 네. NL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사파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범민련 네네네네. 이제 출신이고, NL 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4년 동안 또 다녀오신 그런 이제 골수 이제 분인데 이제 전향하셨구나. 전향을 한 인물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운동권의 어떤 위선 같은 걸 비판을 네네네. 하는 그런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요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네.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한다 들어서 이 인물을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됐더라고요. 어. 지금 제가 누구 저격수다 이런 걸 이제 키워드로 꼽아본 건데, 네. 이제 비대위의 윤곽이 그럼 얼추 드러나죠.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사와 맞물리면서 일치하네. 예, 조국 저격, 이재명 저격, 네. 운동권 저격 이렇게 좀 비대위원을 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 이외에는 또 이제 뭐 직군이나 어떤 또 이렇게 그런 걸 배려를 세대를 좀 해서? 대변하는 뭐 워킹맘 대변하는 분도 있고 의사 출신 분도 있고 네, 또 21살 2002년생 21살이요? 네, 뭐 소울 대표라고 하는데 대학생인데 이분 윤도현이라는 분이 또 최연소로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윤도현? 해서 네. 총
이제 8명의 지명직 비대위원을 발표를 했는데 뭐 나름 핵심을 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아, 약간 그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네. 과거 이준석 씨처럼 네. 그렇게 뭔가 신선한 느낌 이런 걸 이제 좀 이미지로 좀 주고 싶었던 이런. 예, 제가 이분 영입 인재로 알고 있는데 좀 아. 어떤 인물인지는 좀 더 탐구를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핵심 인물들 위주로 정리를 하느라.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명단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요걸 음. 가지고 내일 오전에 상임 전국위에서 이 명단 그대로 가도 될까요? 이제 하면 이제 거기서 의결을 하죠. 요식행위. 뭐 이제 뭐 추인을 하는 거죠. 좀 찬성 뭐 90 몇 프로 네네네. 나오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신임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 네네. 정식으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한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하게 된 일은 이제 주요 일들이 뭐 있는 거예요? 뭐 공관 뭐 이런 거. 뭐 공천 관련된 거는 아니고 아니고. 이제 당을 수습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내놓겠죠. 예. 지금 이분들이 이제 비대위 어쨌든 이제 지도 체제인 거죠. 이 그렇죠. 11분이. 네, 이제 최고위는 이제 해체가 되고 음. 내일부터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오랜만에 하나 맡았는데 오랜 네. 못 가네요. 뭐 이제 장르만 여기서 나오면 되죠. 네, 장르만 여의도의 문은 네.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자, 비대위원 선정 관련 뉴스 네. 급하게 좀 전해드렸고요. 예. 오늘 뉴스 이제 네. 원래 준비했던 뉴스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자, 김건희 특검 본 게임은 아직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 게임 하는 날 아니에요? 오늘 본회의죠. 본회의. 2시에 본회의가 네. 있고 이제 쌍특검이라고 하는 네.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제 표결에 붙여질 텐데 네. 그 지난번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김건희 특검 한 170, 180표로 네네네. 무난하게 통과할 네네.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제가 왜 오늘이 본 게임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통과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차피 거부. 예, 그리고 나서 네. 대통령실이 거부권, 그러니까 제2유구권이 정식 명칭인데 네. 이걸 행사할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음. 당연해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제2요구를 했으니까 다시 제2를 민주당이 하겠죠? 네.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여야가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제2가 된 게 통과가 됐느냐, 있느냐인데 일단 제2요구가 들어갔을 때 제2를 할 때는 좀 표가 더 많이 필요해요. 네, 3분의 2인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0표 가까이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의석이 112석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혼자서는 사실 못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또 자신을 하는 게 그때 왜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내가 카드를 다 깔 수 없지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제2요구 시기를 민주당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할 거냐? 공천 다 끝나고 공천 후두둑 떨어지고 나서. 후두둑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 대통령실과 용산에 반기를 들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근데 시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그쵸. 이제 공천이 확정되기 전쯤에 요걸 이제 한다고 할 때 네.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두둑 걱정하는 의원들이 이거 여차하면 우리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딜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완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기를 민주당이 조율할 수 있다는 게 관건이고요. 네네. 특히나 이 재표결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무기명이에요. 네, 더더욱 또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네. 이제 굉장히 고민이 좀 많겠네. 고민도 많고 네. 화도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입장은 명확해요. 악법이다. 악법이다, 네. 타협 없다. 이거 음.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이제 여당의 네. 흐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좀 화가 났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예. 화가 나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그랬냐면 맨날 화를 내. 왜 그랬냐?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지명되기 전에 네. 김건희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독소 조항만 기억을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다만 독소 조항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말을 딱 들으면 법 앞에는 예외가 없어야 돼. 근데 독소 조항은 좀 문제야. 그럼 독소 조항이랑 시기 같은 거 좀 조율하면 특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서. 아니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얘기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있고 그 발언 이후에 네. 실제로 또 뭐 보수 언론들에서 네. 뭐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좀 털고 와야 된다 이런 사설들도 막 나오고 예,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가 특검 받아 음. 좀 조정해서 받아 이렇게 거부만 하지 말고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대통령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아, 불같이.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경로를 했고 경로가 참 잦아. 그래서 뭐 일각에서 들리는 썰에 의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못할 뻔했다. 뭐 이런 뒷이야기까지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을 뻔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뭐 영빈이라고 하죠. 뭐 이제 건드릴 수 면 안 없는 되는. 예, 뭐 그런 해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실은 그런 겁니다. 총선 후에 한다고? 악법이면 악법이지 무슨 총선 후야. 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타협의 낙법이다.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관석 실장이 그때 KBS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거는 총선 흠집내기 법안이다. 공개적으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있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의문점 같은 게 좀 들잖아요. 어떤 거? 아니 왜 이렇게 총선 앞두고 지금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사안을 끌고 왔어. 아, 악법인이라고 했으면은 패스트트랙 기한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협상해서 끝냈어야지. 처리를 하든지 좀 협상해가지고 좀 네네네네. 유리하게 받든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당이 좀 무능했다. 네. 이런 비판이 있는 아, 거고요. 미리미리 협상 못하고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예. 아, 근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쉽지 않았죠. 예, 계속 뭐 예. 눈치만 보다 끝난 것 같아서. 예. 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제가 됐는데 뭐 용산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네. 뭐 이제 뭐 아바타다, 음. 호위무사다. 어제 어떤 분은 뭐 집사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집사까지 갑니까? 무사도 좀 멋이라도 있지. 집사는 조금 덜. 약간 그럴 수도 컨시어지 있어서. 서비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네. 우리 이제 어제 새 살림을 차린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뭐 원래도 용산 저격을 많이 했지만 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격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당 나가고 나서 또? 예, 어.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던 당이 국민의힘이 이 특검 못 받겠다고 하는 게 네. 어떤 공동체적인 큰 대의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네. 어떤 그 대상이 성형이기 때문이라면 네. 오늘은 무측전을 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무측천. 측천무후. 아, 측천무후. 네, 아, 당나라 그 고조왕제 예. 황후였던 아. 여성 최초의 황제잖아요. 네네네. 황제면 뭡니까? 일장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냥 넘버원.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대놓고 이 특검 거부하면 대놓고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다라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아, 대통령은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한 거죠. 넘버 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고 네. 또 어제는 또 무슨 뭐 영부인 뭐 관련해서 뭐 비선 이런 표현도 썼는데 비선 이런 표현도 굉장히 비선. 또 예민할 수밖에 없죠. 없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랑 각을 세워야만 또 본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뭐더 각을 세우는 측면도 있을 텐데 네. 또 한동훈 장관 좀 골치 아파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난감한 네.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됩니까 오늘? 오늘 뭐 지금 민주당에서 네. 뭐 김진표 의장 중재안이라도 상정하겠다 뭐 지금 해서 2시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좀 협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네. 근데 뭐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안 됐다. 뭐 검경 수사 다 하고 했지만 책임자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 그 어제는 이제 국회 앞에서 이제 오체 투지라고 하죠. 네. 이제 무릎과 팔꿈치, 이마 이렇게 대고 이제 걷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서 그때 눈 많이 오는 날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10분만이라도 시간 내서 만나달라 네네네. 이렇게 요청서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 여부도 오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네. 조금 무거운 뉴스군요. 예, 네. 제목을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뉴스죠? 네, 이선균 씨 이야기고요. 네. 예, 이제 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뭐 동료 배우들 주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유서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네네네네. 상황입니다.
네, 이제 유서에 담긴 내용 중에서는 이제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미안하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위약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소속사한테도 좀 뭐 미안하다는 뜻을 아마 또 전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특히 이제 뭐 소환 조사 때도 얘기를 했죠.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소식들이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뭐 무리한 수사했다 혹은 뭐 그 수사 내용이 너무 막 사람들한테 뭐 언론에 많이 좀 알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비판이 좀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경찰은 강압 수사가 없었다라고 했고 네. 또 오늘 그 인천 경찰청에서 또 관련 공식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네, 지금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좀 특이한 게 네. 이제 사건이 처음에 이제 제보나 첩보 같은 게 음. 들어오잖아요. 네. 뭐 한 9월쯤에 뭐 강남 뭐 룸사롱 이런 데서 마약이 유통되는데 이런 첩보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이선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대라고 하면서 이제 내사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이제 정식으로 피의자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 이선균 씨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정식 수사 전인 내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뭐 경찰에서 조금 관리를 잘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뭐 2000 뭐 몇 년에 뭐 시트콤으로 데뷔한 뭐 유명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특정이 거의 가능하게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오면서 뭐 이건 좀 너무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실상 네. 이제 특정이 되는 뭐 중저음의 목소리 뭐 이런 식의 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사를 3번 받았는데 3번 모두 이제 공개 조사,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섰죠. 기자 언론도 뭐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기자들이 네. 다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3차 소환일 전날에 변호인 측에서 좀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은 수사 공보 규칙상 이제 언제 소환된다 이런 거 막 알려주고 포토라인 세우는 거 지금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은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언제 나오는지 몇 시에 나오는지 다 알아서 이제 네네네.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경찰에 대한 비판 혹은 뭐 언론에 대한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말을 더 했던 뭐 네. 정치인들이 좀 있죠. 그렇죠.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이제 말을 거들면서 조금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인데요.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남일 같지가 않다. 분노가 치민다. 라면서 뭐 검경에 수사받다 숨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도 네. 검경 수사의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기 위해서 네, 네, 뭐 네. 애도도 했지만 애도에 더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 거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본인 상황과 엮는 게 적절하느냐? 그러니까 왜 난 논란이 이렇게까지 조금 하는 있었고 거예요? 네. 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이제 좀 자중해라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제 네네네. 정치권이 이제 특정인의 죽음을 이용하거나 소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에 추모글을 올렸다가 이제 삭제를 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라고 적었다가 네. 거의 한 자전 가까운 시각에 적었다가 바로 이제 삭제를 했는데요. 이제 메시지가 애도도 있지만 이제 관련해서 어떤 검경 수사 권력을 비판하는데 본인의 상황을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어서 아마 그런 지적을 좀 의식해서 네, 뭐 네, 삭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담백하게 그냥 애도만 좀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예. 이제 그것과 또 조금 뭐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뭐 아무래도 이제 유명인이다 보니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마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훨씬 더 아마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뭐 불가피한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예. 언론이라든지 혹은 무슨 온라인에 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네. 그냥 뭐 비난, 비판, 뭐 조롱 정도를 넘어서서 네. 약간 이죽거린다는 느낌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 그냥 그 사람이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막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들. 이거는 과연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을 거두게 만드는 예. 시스템 이런 거는 좀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공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입니다. 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억나시죠? 네. 굉장한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지난 8월에 네. 그 압구정역 인근에서 이제 신모 씨가 운전하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네. 돌진하면서 이제 꽃다운 이제 20대 여성이 네. 이제 숨을 거두게 됐죠. 뭐 뇌사 상태로 굉장히 투병을 오래 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네. 이 가해자인 남성 신모 씨 이제 운전 당시에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네, 네, 상태로 네, 네.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뭐 영상이 나왔잖아요. 뭐 조금 전에도 나갔습니다만 이제 바로 구조행위하지 않고 뭐 어디다 전화하고 뭐하고 해서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마약을 제공하고 처방을 해준 의사까지 이제 수사가 이제 확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관련된 의사가 어제 구속이 됐는데 이 의사 진짜 악질입니다. 예. 왜요? 악질입니다. 네. 일단은 그 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사람 조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분석을 했더니 네. 이 의사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들이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불법 촬영물이요? 예, 예. 이 사람이 병원에 내원한 여성 환자들에게 네. 마취를 시키고 이제 마약성 약품을 이용해서 마취를 시키고 성폭력 저지르고 이제 그걸 불법 촬영까지 하는 거죠. 뭐 악질이라는 말 말고는 네네네. 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서 사람은 롤스로이스 아니었으면 안 드러날 뻔한 거예요, 이 범죄가? 그렇죠.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나비 효과처럼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준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혐의까지 적용이 돼서 네.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뭐 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오면서 뭐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믿을 수 없고 더 황당한 건요. 네. 이 의사가 지난 10월에 의사 면허가 정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로 의료 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예, 최근까지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보면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네, 그것이 이제 의료 관련된 범죄라 할지라도 네. 또 다시 의료행위 하는 게 막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했으니까 이제 더 큰 문제이고 네. 지금 우리 정프로가 얘기했던 거는 네. 이제 예를 들어 면허가 정지가 돼요.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금고 이상 시력 나오면 이제 면허가 이제 뭐 취소가 되죠. 근데 그런 취소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네. 면허를 이제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데 이제 그 심사라는 게 기준이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종의 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네, 있죠. 네, 네, 의료계에서 면허 발급 다시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의사로서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사실 비판들이 굉장히 네.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의사 이건 언제 한번 통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의사라는 직군에서 탈락해서 의사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네. 아마 깜짝들 놀라실 겁니다, 이거.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재발급률이 높죠. 네. 특히나 이제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환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혹은 뭐 인식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의사가 의료행위를 떳떳이 한다는 거, 네. 이거는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뭐 일반화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네. 일부의 문제겠지만 최근에 이제 마약류 유통 관련해서 네. 뭐 흔히 말하는 진짜 뭐 어디 마약 밀수해가지고 뭐 던지게 해서 사고 이런 거 말고 네. 그 의사가 연루된 마약 사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누가 제공했느냐라고 할 때 네. 제공한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 의사도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현재 의사로부터 촉발되는 그런 마약 사건들 네.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한 학생들이 거의 순서대로 1등부터 뭐 예. 몇천 등까지 다 의대를 의사 가는 의대 간다고 하는데 현실이죠. 네. 똑똑한 분들 조금 더 도덕적인 지능도 똑똑해지시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요 정도로 네. 장르만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우리 신혜영 기자 뉴스 정리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속보마저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기자가 또 있을까요? 기가 막혔죠? 신혜영 기자보다 더 정말 뛰어나다. 나는 정말 이 기자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하는 기자 있으면 한 명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뭐 우리 대선배인 네. 최윤경 기자를 따라가기 위해 제가 열심히 불철주야 열심히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정말 따라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최윤경 기자다. 그렇게 예. 해두죠. 그 두 분이 지금 이 한 프로에 계시는 거군요. 예. 대단합니다. 장로만 여기도. 정프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네, 신혜영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봐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